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출마를 했을 때는 친명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명, 반명 이렇게 좀 이게 딱지가 좀 붙은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톤 원치 않던. 그래서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본격적으로 좀 내막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1년 전 전당대회를 한번 돌아볼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박찬대 의원하고 그 지금 이제 인천시장 당선되셨죠? 명신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집권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대통령을 이 업고 가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국정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 집권 세력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그 이 업고 발언하는 거는 이제 맞는 거죠. 맞고 또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서 그때 당시 전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마음에는 그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당을 플랫폼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문은 친노, 그 다음에 친명은 친문과 친노가 땀과 뭐 이런 게 모아져서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베이스 캠프 플랫폼이 있는 거다라는 그 정체성의 연장, 역사성의 연장을 당의 개념으로 보고, 그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게 이제 개파의 또 다른 어떤 철학인 건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명심 경쟁을 박찬대 후보하고 벌였었던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에 뒀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그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지원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패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들이 그런 그 당의 전통과 역사성에 대한 지지를 누구한테 했느냐라는 걸로 승리의 요인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은 이심전심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했던 잘못 헛다리를 짚었다. 하는 게 이제 그쪽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친명 행보를 해온 건 맞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둘 다 친명인데 대통령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둘 다 차별점은 별로 이렇게 외견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지. 하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누가 더 좀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정 대표 스타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원들 마음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다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워낙에 세게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이제 내가 친명 후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본인은 말을 하더라도 당원들이 아마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두 분께 다소 직관적인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정청래에게 이재명이란, 이재명에게 정청래란 어떤 것인지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정청래에게 이재명이란, 저는 그 이재명의 정치 복사기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가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변방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력도 당에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확고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 그것도 연임을 했고요.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정 대표도 이제 국회의원 중에 지금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전혀 없는데 강성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서 또 연임을 하고 또 대권 도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말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내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정청래에게 이재명이란 고속 방지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높지만 반드시 넘어야 되는 턱이고, 그러나 이 턱을 넘고 나면 자기 속도는 줄여야 되고, 이런 지금 딜레마 상황이 아닐까.
거꾸로 좀 말씀드리면 그럼 이재명에게 정청래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정청래 대표가 저하고는 이제 인터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그래서 생각한 말은 뭐냐면 계륵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정 대표가 과거에는 그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상대당의 공세를 맨 앞에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 특유의 거친 설화라든가 그 독단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 결정적인 전국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선 때 자기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도 보수들이 좋아하는 정책들도 많이 내고 실제로 그렇게 뭐 많이 펴고 있는데 이 정 대표가 그거를 중간에서 자꾸 커트를 시키니까 이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계륵이라고 생각을 했죠.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기에는 지금 너무 비중이 커져 버렸고. 예.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시선에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 시선을 보면 행보를 보면 지금은 저는 명백히 지금 반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이 발언을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 발언 자체가 본인이 박근혜, 윤석열 탄핵될 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행간을 어떻게 뭐 아무리 다르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뭐 대통령이 뭐 우리는 뭐 이재명 보이고 뭐 이런 말을 해봤자 이 발언의 여파를 좀 넘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좀 격앙됐다고 하죠. 뭐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사실상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었다라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전날 X에 그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잖아요. 이 역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지층만 지배적입니다. 보고 간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석이겠죠. 정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 대통령께서 노골적으로 자기는 당대표 연임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한때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청래 대표 좀 전에 말씀을 했지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몇 번이나 지금 얘기를 했지만 뭐 박선인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X를 통해서 뭐 집권 여당이 나아가야 할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이게 다 정청래를 겨냥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연임을 분명히 지금 바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죠? 실제로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고 그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직간접적으로 알렸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시민 이제 노무현 재단 그만두면서 앞으로 자기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에 끼칠 어려움 딱 보니까 그거 보니까 딱 느낌이 오던데요. 그죠? 예.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이게 말은 그렇게 해요. 정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 당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분열상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은 당보다는 정권에 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래서 아마 연임을 좀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좀 2년 차에는 내가 같이 일하고 좀 호흡을 맞추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인 거다. 이건 정청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거는 뭐 호불호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석 투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곡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전혀 곡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세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약간의 거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벽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5천 다시행 때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얘기하고 뭐 1인 순방 갔을 때 1인 1표제하고 좀 여러 가지로 외견상 많았는데 혹시 이거 말고 좀 비하인드로 들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근데 이제 내각에 계시는 분들이나
청와대 그다음에 당내 반응들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두 분의 스타일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다 보니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꿈이나 지도를 그려야 되는 분이고 반면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이 당의 정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를 우선순위를 두고 결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진 누적된 감정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향점이 달라서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나 내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주도의 의제를 당이 좀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검찰개혁이라든가 보안수사권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경제라든가 민생과 관련한 것도 입법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를 스무스하게 못했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쌓였더라고요. 스타일의 차이와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풀어나가는 또 그 스타일의 차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데다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좀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참 해석하기가 참 다른 해석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좀 약간 아무튼 좀 심한 말이 나갔다. 그래서 나를 회복이 좀 쉽지가 않아 네. 보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여러 주변 전언을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통이 정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 다퉜잖아요. 아니 다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청와대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거 약간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라.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보란 듯이 또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걸고 불과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피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반박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든다는 거죠. 굳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그 타이밍에 올렸어야 됐을까.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특검 그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를 내지 않았느냐 법안을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좀 공감대 넓혀가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어떤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좀 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냐. 내가 법 왜곡죄를 냈는데 이게 좀 기다려주고 호흡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여당이 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스타일 차이도 크고 그래서 지향점도 다르고 뭐 당장에 좀 뭐 우리가 점점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하겠지만 생각하는 점과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와 토레이어까지 아마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하나 덧붙이면 제가 들은 건 이건 본류는 아닙니다. 본류는 아니고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구의원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름 쓰면 하는 이제 명단들을 좀 내려보냈나 봐요. 근데 정 대표가 이거를 제가 들은 표현대로 하면 생 까고 경선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아. 이건 물론 갈등의 본류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니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서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저 지방선거가 이제 뭐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고 자기네들도 자평을 하면서 평가위원회인가요?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사실 그 굉장히 뭐 좋지 저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국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제 저도 이게 그때 그 문화부장 할 때인데 부장회의에서 처음 듣고 귀를 의심했었어요.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만찬 때 1월에 정청래 대표 보면서 반명입니까? 딱 했는데 정말 그 가시가 느껴지더라고 뼈가. 그래서 혹시 그 말 들으셨을 때 이제 나중에 뭐 전 그때 정치 뉴스를 열심히 보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부랴부랴 뭐 이거 농담이었다 이렇게 막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거 듣고 농담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그 말 듣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좀 아시잖아요. 그 말을 던졌을 때 어떤 맥락을 가지고 던졌을지. 근데 이제 혹시 반명입니까? 물었었던 당시에는 그렇게 갈등이 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밖에서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예,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의 프레임이다. 이런 거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라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었나.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지금까지는 좀 이제 서서히 불판을 달궜는데 뭐 이제 이 전당대회가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입에 올리게 됩니다. 뉴 이재명하고 이른바 그 문조털레요. 저 처음에 이 말 듣고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언이야 그랬는데 저도 입에 짝짝 붙어요 요새. 그래서 그 뉴 이재명과 문조털레요 세력의 권력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혹시 이 구도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그렇죠. 친청 친명 싸움이고 문조털레유 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한강색동 대주기. 네. 그거 제가 많이 못 외웠어요. 네. 네. 한강색동 예. 대주기. 그런 싸움이죠. 구 부장은 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참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예. 문재인 대통령 거기 영향 엮여 있는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나는 이거 안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근데 이게 뭐 무슨 사익 추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온 정당도 아닌데 보수와 달리 전직 대통령까지 멸칭에 포함하고 또 거기 면면들을 보면 개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집단으로 묶어서 뭔가 이렇게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건 정서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다. 정책적인 차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정서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싸움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이제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이익 깊다 이런 건 모르겠고 문조 털레유에서 요 국면에서는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문 빼고 조털레유 이렇게 보고 지금 털레유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어준 공장장이 대표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을 할지는 모르지만 슬슬 좀 간을 보는 것 같고 또 정청래 대표는 뭐 지금 선수로 뛰고 있고 뭐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띄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마 전당대회 내내 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를 온라인 기사를 안에서 쓰는데 하면 이 모든 기사의 댓글에 문조 털레유가 달려요. 한편에선 또 뭐 이제 김어준 대표가 얘기했던 친명, 친석 이래가지고 정청래 대표 비판하면 너 친석이지 뭐 이런 댓글 달리고 해서 이런 시각이 좀 달리는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이게 구체화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등판을 하기로 돼 있었고 김어준도 뭐 김어준 대표도 등판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어준 유시민 저는 환상해줘.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 모든 게 이게 판이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도 지금 안 됐죠. 둘이 사람이 다 나섰는데 그리고 평택을 그 재보궐선거도 둘이서 그렇게까지 나섰는데 뭐 너 반대편이지 뭐 나중에 배신할 거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도 조국 대표가 3등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게 되면 이제 3전 3패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김어준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유시민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프레임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어준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1.5사로 나서면 타격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게 될 경우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미 두 사람의 어떤 그 빅스피커로서의 아성은 많이 허물어진 상황인 거는 이미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사실 예전에도 무슨 뭐 젊었을 때 뭐 복지부 장관 나오고 있을 때 뭐 흰바지 입고 뭐 인사하러 그 국회에 나왔다고 해서 욕도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욕을 먹고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 조리돌림을 당하죠. 예, 그 뭐 얼마 전에는 정말 그 유튜버 누구였죠? 그분이 그 사람이 완전 욕설까지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났었잖아요. 오창석 예, 그분이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정치 쪽에서 계속 정치 쪽에 머물면서 이렇게
그러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뭐 되게 현자로서 뭐 우리가 내란 때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좀 뭐 신경 국민 안정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분이 말하는 거 재밌게 듣고 그랬는데 정치인을 하시거나 뭐 이런 하실 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한 발언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그 문조털레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좀 억울해하시고 좀 약간 모욕적으로 느낀 것 같은데 본인도 사실 남들을 모욕적 프레임에 많이 밀어넣었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재래식 언론이 돼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쌓아놓은 거를 좀 되돌아받는 과정이 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유시민 전 의원이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진영을 아우르는 현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도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이게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게 많이 허물어져서 일단 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을 좀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걸 좀 입증하고 싶지 않을까. 아니 본인이 한 말을 지금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워낙 정치 평론도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어느 사이에 또 슬금슬금 하시면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하시다가 지금까지 이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판의 지점인 것 같아요.